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랑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에 뉴스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신약 임상시험 통과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닷새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었느냐, 이때가 2020년 1월달쯤인데요. 여기 일단 약간 시그널이 있죠. 발표하기 전에 1월 16일에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도 터졌고요. 자, 그 다음에 발표 날이 되니까 이렇게 25% 마감을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가 열렸던 게 1월 20일인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성공이라고 했다가 이날 1차 지표가 충족 못된 것을 밝히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던 건데, 여기 보면은 1월 16일 거래가 굉장히 수상하죠. 우리가 차트를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차트도 흔적이잖아요. 누군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여기 윗꼬리가 달리니까 위로 이렇게 양봉이 떴겠죠. 시가 대비 양봉이 떴겠지만은 누군가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때 뭔가 좀 안 좋은 시그널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뒤늦게 사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성공인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 뭐 내부자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그러한 시그널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도 발표가 나도 매도세가 더 많았기 때문에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 나왔다.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느냐? 기자 간담회에서 임상 지표를 발표하기 전에는 한올바이오파마는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고 자체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중에서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회사가 자신 있다면은 임상 결과 지표를 발표하면서 성공이라고 말할 텐데,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미리 오르니까 파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회사가 뭔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눈치로 일단은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긴 했겠죠. 자, 어쨌든 요약하면은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성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죠. 주가도 석연치 않게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진짜 발표 날이 되니까 기자 간담회에서 진짜 결과 지표들이 발표되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쌓이면은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신뢰를 못하겠죠. 다른 회사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충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데이터 없이 성공했다라고 했지만 기자 간담회 때 직접 지표를 보니까 1차 평가 지표가 충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1차 지표 미달은 임상 실패에 가깝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1차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다들 이제 알고 계시듯이 HLB의 리보세라닙도 OS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됐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른 점은 뭐냐? HLB는 굉장히 솔직하게 톱라인 발표 때 벌써 임상 목표치에 OS가 부합하지 않아서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모이고서 분석한 결과 신약 가치가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고,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랑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임상 데이터를 숨기고서 성공했다고 발표했잖아요. HLB는 처음부터 OS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됐다라고 발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은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HLB는 속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서 모인 데이터들을 토대로 판단해보니까 가능성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숨겼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고서 나중에 가능성이 보여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 거랑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어떻게 말을 바꿨느냐, 1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각막 개선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와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는 없이.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만 성공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임상을 같이 진행한 대웅제약도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확인하게 돼 기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한올바이오파마도 데이터가 잘 나왔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성공했다, 그리고 대웅제약도 성공적인 임상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었겠죠. 그런데 닷새 뒤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공개가 되니까, 특히 1차 지표 충족에 실패했다라고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게 직격탄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16일에 회사에서 성공이라 발표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던 거죠. 성공이라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음봉이 됐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며칠 뒤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 자, 그럼 회사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일단 임상시험은 안구건조증 환자 637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자, 1차 평가 지표는 ICSS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TCSS, 그리고 CCSS인데 지금 1차 ICSS는 실패를 했고 TCSS, CCSS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요 2차 지표들이 임상적, 상업적으로 더 의미 있는 지표다. 각막 전반에 걸친 효과를 입증하면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어찌 되었든 가장 중요한 거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아니냐. 그래서 ICSS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 못했으니까 실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은 항암제나 기타 희귀의약품처럼 한 번만 하지 않는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상을 3차례가량 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임상을 준비를 잘 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3상을 한 번 한 거니까 앞으로 한 번, 두 번 더 하면은 그때 결과들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니까 다음 3상 결과들도 기대를 해달라,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또 이제 하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항암제는 보통 한 번에 임상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안구건조증은 아무래도 암 환자는 굉장히 신중한 임상시험입니다. 왜냐면은 임상시험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그때 OS랑 PFS에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은 한두 번은 더 받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 임상시험 도중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을 모집하기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보통은 그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참여했던 사람이 저기도 참여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개발은 환자 모집도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임상시험인데요. 자, 그에 비해서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도 좀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한올바이오파마에 물린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가 좀 뒤에 차트들을 보면은 요렇게 됐죠. 여기서 더 떨어졌죠. 그 굉장히 지금 암울한 상황이죠. 자, 어떻게 됐느냐? 장기적으로 보면은 탈출 기회를 줬습니다. 탈출 기회뿐만 아니라 수익 기회까지 더 고점을 찍었잖아요. 한올바이오파마의 상태를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폭락을 한 다음에 V자 반등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던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봤던 조선베이즈 기사를 이어서 보면은 그 2, 3년간 스캔들을 일으킨 바이오 업체들의 대부분은 신약 개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미국 FDA 허가를 목표로 내세우고 조만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발표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신약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대표적인 게 한올바이오파마의 임상 3상 발표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다른 기업들 공부하는 이유가 HLB랑 비교를 해보면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진단하기 위한 거잖아요. 한올바이오파마랑 HLB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1차 지표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한올바이오파마는 데이터를 밝히지 않고서 성공이라 발표했다가 기자 간담회에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1차 지표가 충족 못했구나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던 것이고, HLB는 기업에서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발표를 했다가 한번 폭락을 먹고서 나중에 최종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속였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서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한 다음에 입장을 선회했느냐, 그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 개발 회사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HLB는 627 때 불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HLB의 굉장히 독특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솔직하게 발표를 했죠. 물론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회사가 하기 힘든 그러한 발표들, 투자자들에게 매를 맞더라도 솔직하게 밝히고 맞겠다, 이러한 점이 HLB의 독특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솔직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